아이들에게 희망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 꿈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차이나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진건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운명과도 같았던 중국어와의 만남. 1991년 저에게 다가온 중국어는 그야말로 운명과도 같았지요. 평범했던 저에게 첫 시간에 배운 중국어는 신세계였습니다. 학창 시절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었지만 중국어만큼은 유독 저를 흥분시켰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의 저에게 매우 큰 자산이 되어버렸지요. 중국어 공부를 좋아하고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졌지만 저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무역학과를 입학했지만 중국에 대한 동경은 더욱 깊어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어느 날 일주일 만에 수속을 마치고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렇게 중국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운 중국어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중국어 강의와 연구를 하는 저에게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중국에서 다녀온 후 2001년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매스컴의 인터뷰도 해보았고 또한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치면서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에 100여 명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지기도 했고 매주 스터디 그룹을 통해 저의 재능 기부를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면 가슴 뿌듯한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는 다 쓰임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없음을 배울 수 있었지요. 현실에 막힌 꿈.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쯤 진로를 고민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취업을 하게 되었지요. 중국과 대만을 돌아다니며 영업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여유 없이 별다른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지났고 스스로의 꿈을 잊고 살았지요. 꿈 같은 도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쯤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점은 남자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고 여자는 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많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평생 후회하면서 미련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성공과 실패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나의 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나의 꿈을 이제 꺼내도 되지 않을까?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대학원 진학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보려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간의 준비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지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은 물론 나 스스로도 확신 없는 물음표를 계속 던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의 꿈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도전. 2009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임용시험에서 아쉽게도 떨어지고 말았지요. 당시 경쟁률이 100대 1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도전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한번 해볼 걸 하면서 후회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지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그 어떤 출판사도 저의 책을 내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출판사를 차려 내 책을 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중국어 임용고시 영역별 기출문제. 그 후로 2권의 책을 더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자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중화권 해외 영업일을 하게 되었지요.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회사에 입사하고 5년이 지나니 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이사님이 식사를 하며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 그만둔다는 이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자발적인 백수가 되었고 안에서 본 밖의 세상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혼직 일자리도 구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아침마다 나서며 카페에서 중국어 책을 쓰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일상이 2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가끔씩 감정적으로 절제 못하는 일이 많아 아내와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였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매일 꾸준하게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2014년 10월에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지요. 선생님의 중국어 교재 투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조만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메일이었어요. 그렇게 2014년 10월 31일 그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고 2015년 5월 1일 다른 출판사와도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2019년 12월까지 총 17권의 책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13권의 책이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지요.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삶의 질은 높아졌고 대기업의 중국어 강의와 또 고등학교에서 강의와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고를 하면서 출판사로부터 답이 없거나 거절의 메일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거절에 익숙해졌지요. 그럴수록 시장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기획을 하니 내가 만든 기획안과 샘플 원고는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젠 꿈에게 대답을 해야 할 때, 절박함이 저를 만들었고 그 절박함으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요. 꿈의 존재를 알아챈 것은 늦었지만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은 너무 길었지만 꿈은 저를 기다려 주었고 저는 그 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꿈에게 대답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지나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되뇌이며 더 큰 꿈과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내 스스로가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전 행복한 꿈을 꿉니다.